전북 지역에 강력한 한파와 함께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많게는 30cm가 넘는 눈이 예보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북 지역 집값 상승과 인구, 자치단체 예산 등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입찰 공고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훼손과 특혜 논란에 사업 재검토 요구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요양시설 관련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고력 확진자 전담병원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2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창 요양병원. 80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됐고 그 뒤 이뤄진 검사에서 같은 병동에서 생활하던 환자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원인 파악에 나섰고 순창구는 오는 14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직원과 그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또 병원 내에서 종사자분들의 병동 간의 이동이라든지 또 환자분들의 병실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전라북도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이 잇따르자 순창 요양병원을 요양시설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순창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별도의 건물 80여 개 병상을 활용해 고령 확진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추가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전담병원 의료 인력도 요청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빨리 좀 확보가 돼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요양시설과 함께 가족 지인 간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다며 모임과 만남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정부 판단 속에 병상 여력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실한 감소세 전환을 위해 앞으로 열흘 남짓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대기한 수도권 환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위태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정부와 민간의 병상 확보 노력으로 수도권의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사흘째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전국 177개가 남아 있습니다. 병상 여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겁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감소세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제 검사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말 이동량보다 5% 줄었고 11월 중순보다는 37%가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보다 확실한 감소세를 위해선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로감이 큰 상황인 만큼 1월 17일까지 앞으로 열흘 남짓만 우리 사회가 총력을 다해 감소세를 가속시키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여야 일상생활의 영역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 체육시설 등 영업 제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큰 상태입니다. 일단 정부는 영업 제한 방역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를 2주 연장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곳은 9명 이하를 조건으로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이번 주 내로 구성해 백신 도입과 접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를 기해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정읍 등 전북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cm 넘게 쌓일 것으로 예보됐는데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도 함께 찾아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을 오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서해에서 눈구름을 만들었습니다. 내륙으로 유입된 눈구름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눈을 뿌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엔 모레까지 5에서 20cm가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 서해안과 정읍엔 30cm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눈은 내일 출근길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큰 혼잡이 우려됩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벌려두고 감속 운전해야 합니다. 눈과 함께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도 몰려옵니다. 전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추위의 기세는 앞으로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파는 모레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올 겨울철은 따뜻했던 지난 겨울보다 춥고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약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은 삼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추위에 노출된 곳에선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은 미리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해 전북 도민 여론조사 결과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전북적 집값 상승 원인과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해 서승신 진유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전주의 한 신도심. 지난해 하반기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거래가가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이 같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7%가 투기 세력의 개입을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17.5%,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 12.2% 등 순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5.7%에 불과했습니다. 투기 세력의 개입에 대해선 집값 상승폭이 컸던 전주에서 64.3%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 이어 익산, 서남북권 등 순이었습니다. 군산은 49%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선 서남북권과 군산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전주와 동북권에서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애초 기대와 달랐던 듯 실망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36.5%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못함을 포함한 못함이 60.3%로 잘함 33.4%보다 갑절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함이 매우 잘함보다 4배 이상 많아 정책 실패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못함은 역시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익산과 전주에서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산과 서남북권에서는 다소나마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80만 4천여 명을 기록한 전라북도. 지난 9년간 인구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앞으로의 이주 의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4.4%가 3년 이내에 전북을 떠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2.2%포인트 올랐고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12.6%포인트 떨어져 1년 만에 떠나지 않겠다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올해 응답자 가운데 유일하게 학생 직업군에서만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나 더 높았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비율이 30.1%로 가장 많았고 산업 및 경제 분야가 27.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농어업 및 농어촌 분야가 13.5%, 복지 보건 분야 11.5%,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 환경 및 안전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일자리 악재를 겪은 군산에서 고용 노동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이라 불리며 지난해 우리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 전북 응답자에게 주식 투자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0.3%로 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60.7%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9.1%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그럼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선 아파트값 상승이 전국적인 관심입니다. 투기 세력의 개입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과열된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 아파트 값이 불안정하고 상승의 압력을 가장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은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달리 그 연령별, 그 계층별, 그 규모별로 지금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되게 25평 내지 30평대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독신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작은 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매력과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합된 수요, 실질적인 수요.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첫 번째로 1980년대 이후에 금융혁신에 의해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금융 기법이 발달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갖다 극복하고자 금융재정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 우리는 못 썼습니다만 대부분의 큰 나라들이 다 썼죠. 그때 돈이 많이 풀렸고.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 15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풀린 거죠.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불피 신화가 있죠.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의 투기 조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여러 군데 다양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다양한 투자를 할 곳이 없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부동산 아니면 증권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이제 OECD 선진 국가들은 다양한 투자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체 투자 시장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안정성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데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다음에 부동산도 들어가고 벤처기업, 엔젤,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가 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안정시키려면 부동산에 아까 말씀드린 계층별, 그 규모별 그 수요 공급 관계를 잘 알아봐야 할 것일 것 같고, 그다음 미국식으로 부동산의 보유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 양도세를 기조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결국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드린 그 대체 투자 시장 같은 걸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주식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저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가 안 됐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는 3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고 답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이제 무분별 지금 3,000선을 오늘 점을 찍고 2,960 몇 선으로 지금 내려앉았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견해는 올해 2021년도에 3,200에서 3,300 정도에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우리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나 또 중국의 위안, 비트코인 이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 그 돈들이, 유화들이 점차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세계 경제력에서의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쪽의 금융시장이, 즉 증권시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그 위험 요소, 리스크가 있는데 두 가지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그 컨트리 리스크, 우리가 국가 위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다른 선진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세 경영, 4세 경영을 하면서 이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이런 우리나라의 실물시장 부분에서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들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분야로 고용과 노동, 산업과 경제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 교수님은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이 고용과 노동 분야, 산업과 경제 분야가 이런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과 산업, 노동, 산업과 경제 분야의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이와 같이 재정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단순하게 임금이나 실업수당을 높이는 데 그친다면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고용 구조를 개선해서 고용 안정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교육 훈련, 그다음에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다음에 산업 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단방향에 그칠 것이고 산업 구조의 구조적인 변경, 혁신에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새만금에 300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사업자를 뽑는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이 공고가 무효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회사 새만금 솔라파워가 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입찰 공고입니다. 기술 규격서를 보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자재로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기술돼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와 환경단체는 FRP 사용을 권장하는 공고를 두고 반발했습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를 쓰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에 동의했는데 한수원이 합의를 깼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수상 태양광 사후 모니터링에서 FRP 위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자재를 기술 규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FRP가 운영 후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우리 민측 위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물 지지대 프로젝트에서 FRP를 제외할 것을 국가계약법상 발전설비 전체를 통합 발주해야 한다고 했던 한수원이 제3의 계약자 운운하며 분할 발주한 데다 입찰 계약 평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현대글로벌을 추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현대글로벌이 지역과 전혀 연고 없는 회사한테 약 40%의 사업 및 납품 가격, 납품을 조건으로 이제 제3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기준을 준용해 투명하게 계약 기준을 수립했고
FRP와 관련한 논란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해당 입찰 공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특혜나 위법한 점이 있다면 한수원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지난번에 우선 민간 썼을 때 설명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점이 또 드러나면은 저희가 또 같이 거기다가 이제 수정 요구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을 둘러싼 해양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혜 의혹까지 끼어들면서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4조 1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 명은 11일 오전에 발송되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한에 맞춰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15일 따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때 정부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달부터 특별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 집행률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이바지했고 올해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했습니다. 새 KBS 첫 심층 토론에서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순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특히 지난해 지방일괄이항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법안 등 이른바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부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5개 과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과제로 구체화됐고 거기에 이제 136개 실행과제로 나눠졌는데요. 대부분의 실행과제들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3법 통과로 도민들이 시정과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일괄이항법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부 실현, 자치경찰제 법안은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지역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요. 생활 안전이라든지 여성 총선과 관련된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의 접근 방식이 종전과 같이 법 집행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은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 업무가 지자체 잡무만 떠안는 거 아니냐는 우려보다는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는 자치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수요 모형 변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100% 실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최소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지방분권을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와 철학을 갖고 있다면 현장 경력이 충분한 교사 출신의 참여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철학이 없는 정부다. 교육을 모른다. 교육에 대해서 마음도 없다. 아무런 의지도 없다. 그냥 가는 거다.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유권자 표 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일관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극적이죠. 전주시는 올해 수소와 탄소, 드론과 금융 등 4대 신성장 산업과 한옥마을을 비롯한 관광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전주를 생태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통합에 찬성하고 인구 증가가 없고 도시 팽창에 불과한 역세권 개발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진로는 정치 구도 등 외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때가 되면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미 국가관광 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관광, 경제, 복지 3대 국가관광 거점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2021년에는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와 전주의 운명을 바꾸고 균형 발전의 물길을 여는 원전으로 삼고 시민들과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람을 몰래 찍는 건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면 성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내리는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레깅스가 여성들에게 일상복으로 쓰이고 있고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발목이 전부여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는 피해 여성의 경찰 진술 역시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옷이 몸에 붙어 굴곡이 드러난 경우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 표현이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신체를 드러내도 함부로 촬영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진술 역시 성적 수치심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도 성적 수치심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김 경찰청장은 오늘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천 경찰서장을 오늘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송부와 관련해서는 청문 요청안이 완성돼 오늘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나마 운영되는 무료급식소에 평소보다 2~3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혹독한 한파 속에 날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의 한파까지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무료급식소 앞. 매서운 한파 속에 간편식을 배부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원이 하루 120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강추위에 몇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줄이 많아갖고 못 돌아가요. 떨어지고 없는데 누가 집니까? 일찍 와야 되죠. 늦게 오시면 없어요. 코로나 확산세에 대구 지역 무료급식소 48곳 중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으면서 문을 연 무료급식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 이렇게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위험은 물론 코로나 감염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도시락 배달 등을 늘리고 있지만 후원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후원금이 많이 줄었죠. 바깥에서 모두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량이 모자라서 못 드릴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마음 아프죠. 1차 유행을 겪고 한 1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무료급식 시스템을 좀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의 한파까지 갈 곳 없는 취약계층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김달봉이라는 가명을 쓴 익명의 기부자가 전북의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현금 1억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달봉 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부안 지역 어린이를 위해 고액을 기부했으며 지난달에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달봉이라는 이름을 남긴 이 기부자는 자신의 선행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유럽 무대 통산 15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리그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고 있던 후반 25분. 손흥민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브렌트포드 수비진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은 손흥민. 이를 놓칠 리 없습니다.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손흥민. 2경기 연속골이자 유럽 무대 통산 150번째 득점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와 완벽한 결정력이 빛났습니다. 지난 리즈 유나이티드전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완성한 손흥민은 새해 연속골을 터뜨리며 2021년에도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전반 시스코의 선제골에 이어 손흥민의 쐐기골까지. 토트넘은 이부 리그 깜짝 돌풍의 주인공 브렌트포드를 잠재우고 6년 만에 리그컵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And then he faces the keeper in a difficult moment of the game. He goes there and he kills the game. So a special player but also special human being. 토트넘은 이제 맨유와 맨시티의 준결승전 승리팀과 4월에 열릴 결승에서 우승컵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는 손흥민. 비록 리그컵이지만 자신의 유럽 무대 첫 우승컵마저 들게 된다면 손흥민의 주가는 더욱 치솟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 등으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7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에게 수차례 폭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의뢰로 학생들을 상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으며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혐의로 해당 기간제 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10월 한 학생의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 오답을 수정해 정답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북교육청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답안지를 조작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청소용역업체 토우가 지난달 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고 전주시의 계약 해지 처분을 본안 재판 때까지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토우가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증거 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토우의 용역계약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북극발 한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서해안 지역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차차 특보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5에서 20cm, 정읍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은 한파경보로 그 외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잠시 후 9시를 기해서 발효되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더욱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바람이 불면서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로 느껴지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파는 주 후반에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눈은 강약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파와 대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드는 두 가지 생각, 기대와 불안이죠. 내 집이 오를 거란 기대,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기대와 불안의 간극, 분명한 건 이런 광풍이 언젠가는 꺼질 혹은 꺼져야 하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집은 투기장이 아닌 생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